여기는 지금 세계 언어학 컨퍼런스 도쿄대 박사의 폭탄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단수문에게 문자로 지구상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저명한 도쿄대 박사의 발언에 일본 정치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딴 망언을 하다니. 그러나 이 MRI 뇌촬영 사진을 보십시오. 일본 열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 아이의 뇌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육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대체 한글이 뭐길래 일본 엘리트들은 자녀에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을 뒤흔든 한글 쇼크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사토 아야카입니다. 38살, 도쿄대에서 뇌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살고 있죠. 사실 저는 한때 촉망받는 연구자였어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 학습장애는 왜 생기는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2022년 10월 15일,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오후 3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희나는 항상 엄마 나왔어 하고 밝게 인사하는 아이였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희나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이의 눈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나야, 무슨 일이야? 아이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교과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국어 교과서였는데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어요.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맹 희나는 학교 오지 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희나를 안아주려고 손을 뻗자 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희나야,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반 애들 모두. 오늘 국어 시간에 책 읽기 했는데 내가 또 못 읽었어. 선생님이 한 문장만 읽으라고 했는데도 글자들이 자꾸 움직여서 희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이가 말했어. 엄마가 도쿄대 나왔다면서 왜 딸은 글도 못 읽냐고. 가짜 도쿄대 아니냐고. 명문 사립 초등학교였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선택한 학교였는데 그곳이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희나가 잠든 후 학교 SNS를 확인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 단체 대화방에 희나를 조롱하는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도 희나 때문에 수업 늦어짐. 문맹은 특수학교 가야 하는 거 아냐? 도쿄대 엄마 맞아? 완전 거짓말 같은데. 더 충격적인 건 담임교사의 반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희나가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담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토 씨, 아이들끼리 있는 일이에요. 희나 양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혹시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제가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그게 이지메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나요? 이지메라고 단정 짓기는 아이들이 좀 장난이 심한 거죠. 희나 양도 노력하면 나아질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학교에서는 아무도 희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일본의 이지메 문화는 너무나 뿌리 깊었고 약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정말 특수학교 가야 해? 아니야, 희나야. 엄마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도쿄대에서 뇌과학을 전공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나와 함께 숙제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남편이나 가사 도우미가 봐주곤 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희나야, 오늘 숙제 뭐야? 일기 쓰기. 5문장이에요. 겨우 5문장. 2등 학생에게는 간단한 과제죠. 희나가 연필을 잡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쓸까? 오늘 학교에서. 희나가 첫 글자를 쓰려고 하는데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를 썼습니다. 아니,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이상했어요. 동그라미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삐뚤빼뚤했습니다. 희나야, 천천히 해도 돼. 다음은 늘이었어요. 희나가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10분이 지나도 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때 희나가 연필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글자들이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네. 내가 보면 글자들이 막 움직여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가끔은 서로 자리를 바꿔요.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난독증. 제가 연구했던 바로 그 증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에게서 이 신호를 놓칠 수 있었을까요? 희나야, 이 글자 읽어볼래? 제가 학교라고 큼지막하게 썼어요. 희나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학, 교. 맞았지만 읽는데 거의 30초가 걸렸어요. 게다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엄마라고 썼어요. 가장 친숙한 단어죠. 마. 역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맞아요. 다른 애들은 술술 읽는데 제가 희나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희나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단지 내 뇌가 글자를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야. 그날 밤, 희나가 잠든 후 저는 연구실 시절 자료들을 다시 꺼냈어요. 난독증, 디슬렉시아, 읽기 장애. 제가 그토록 연구했던 분야였는데 정작 내 딸의 증상은 알아채지 못했다니.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희나가 난독증인 것 같아. 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최고의 병원, 최고의 선생님 붙여주면 되지. 남편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임원답게 효율성만 추구했죠. 그리고 이짐의 문제는? 전학 가면 되지. 더 좋은 학교 찾아보자. 켄지,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희나가, 아야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딸이 좀 느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극복할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서재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희나의 낙서장을 봤어요. 글자는 엉망이었지만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나비, 꽃, 구름. 아이는 분명 재능이 있었어요. 단지 글자라는 벽에 막혀 있을 뿐. 도쿄대 뇌과학 박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 딸 하나 도와줄 수 없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희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공부 잘할게요. 잠꼬대였어요. 8살 아이가 잠에서도 공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의 무력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도쿄 최고의 병원들을 일주일에 걸쳐 예약했고 유명한 언어치료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돈은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1시간에 3만 엔씩 하는 개인 교습도 시작했죠. 첫 번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MRI, 인지 검사, 시각 검사.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중증 난독증입니다.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 보이네요. 의사의 설명은 제가 이미 아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건 해결책이었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수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치라기보다는 적응하는 거죠. 집에 돌아온 희나가 물었어요. 엄마, 나 몇 년이나 병원 다녀야 해? 희나야, 이건 병이 아니야. 그냥 네가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싫어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언어 치료는 더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진행됐는데 희나는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같은 걸 계속 시켜요. 지루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였어요. 이짐에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희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학교로 달려갔어요.
희나의 도시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임은 또 그 말을 반복했죠. 아이들끼리 있는 일이에요. 선생님, 이게 아이들끼리 있는 일입니까? 이건 명백한 폭력이에요. 사토 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희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는 학교의 주요 후원자들이었고 담임은 그들 편이었다는 걸. 체육복이 없어진 날도 있었어요. 희나는 체육 시간 내내 교실에 혼자 있어야 했죠. 미술 시간에는 희나의 그림에 누군가 먹물을 부었고 음악 시간에는 리코더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희나가 처음으로 등교 거부를 했어요. 아침마다 복통을 호소했고 때로는 구토까지 했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성 신체화 증상이라고 했어요.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지만 역시 해결책은 없었어요. 전학은 어때? 이미 알아봤어. 하지만 소문이 퍼져서 받아주려는 학교가 없어. 그럼 인터내셔널 스쿨은? 거기도 일본어 수업이 있어. 문제는 똑같을 거야. 어느 날 밤, 희나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없어지면 엄마도 편해질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8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희나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나 때문에 엄마도 힘들잖아요. 아빠도 회사에서 놀림받는데요. 바보 딸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모든 지식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내 딸을 지켜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엄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도쿄대 박사? 뇌과학 전문가? 그 모든 타이틀이 무슨 소용인가요? 내 딸 하나 웃게 해줄 수 없는데.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적였어요. 난독증 극복, 이지메 해결법, 학습장애 치료. 검색어를 바꿔가며 무언가, 그 무엇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뻔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인내하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아이를 믿어라.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그 시간 동안 내 딸은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데 절망감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영상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이지메를 극복한 특별한 방법, 한글이 준 기적.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한글? 일본에서 난독증과 이지메를 겪는 아이에게 한글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린 듯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일본인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들도 심한 난독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멍청이라고 놀림받았죠. 그런데 우연히 한글을 접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타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여. 한글은 단 2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일본어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뇌과학자로서 흥미가 생겼어요. 화면에 나타난 뇌 스캔 이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한글을 학습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난독증 아동의 경우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영상 속 아이가 한글을 읽는 모습이 나왔어요. 가, 나, 다라.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왜 한국 글자를? 이라는 비난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변하는 걸 보고 확신했죠.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읽기도 나아졌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짐에도 자연스럽게 극복했고요. 댓글을 확인해 봤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딸도 한글 배운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군요. 납득이 갑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이 정말 대단하네요. 세종대왕? 궁금해서 관련 영상을 더 찾아봤어요.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그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다니. 화면에 한글의 창제 원리가 나왔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이죠. 뇌과학자로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이 있다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검색했습니다. 한글 난독증 치료 효과, 한글 학습 뇌과학, 일본 아동 한글 교육 사례.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한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시스템은 뇌의 시각 처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일본어의 경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만 한글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히나가 그림은 잘 그리잖아요. 기하학적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복잡한 일본 문자가 어려운 거라면 혹시 한글이 답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한글을 배운다? 그것도 이미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더 큰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영상 하나를 더 봤어요. 한국인 언어치료사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글은 차별이 없는 문자예요. 신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특히 희망이 됩니다. 차별이 없는 문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일본은 너무나 차별적인 사회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죠. 히나가 겪는 고통도 결국 그런 문화 때문이에요. 만약 한글을 통해 히나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면.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죠. 히나가 일어나기 전에 결심했어요. 해보자. 더 잃을 것도 없잖아.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한글 교재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희나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남편은 어떻게 설득할지. 엄마, 좋은 아침. 희나가 일어났어요. 어제와 달리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희나야, 오늘은 학교 가고 싶어? 응, 가야죠. 안 가면 더 놀릴 거예요. 안쓰러웠지만 이제 곧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희나야, 엄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게.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줄 마법 같은 선물을. 그날 오후, 희나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희나야, 엄마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우리만의 비밀 게임인데, 해볼래? 희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죠. 비밀 게임이요? 어떤 거예요? 저는 준비해둔 한글 카드를 꺼냈어요. 알록달록한 색으로 예쁘게 만든 자음과 모음 카드였죠. 이건 특별한 글자야. 마법의 글자라고 할 수 있지. 마법의 글자? 응. 이 글자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거든. 한번 봐봐. 저는 기억 카드를 들었어요. 이건 기억이라고 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거야. 희나가 카드를 만지며 물었어요. 정말 혀 모양 같아요. 일본 글자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렇지? 이제 이 친구를 소개할게. 카드를 꺼냈어요. 이건 아야.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지. 그리고 두 카드를 합쳤어요. 기억이랑 아가 만나면. 가. 희나가 따라했어요. 가. 맞아. 너무 잘했어. 처음으로 희나가 글자를 보고 바로 소리를 낸 거예요. 아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쉬워요. 일본 글자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 이 글자를 만든 왕님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대. 정말요? 착한 왕님이네요. 우리는 매일 30분씩 한글 공부를 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아직 확신이 없었고 괜한 반대에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놀라운 건 희나의 학습 속도였어요. 일본어는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한글은 정말 빠르게 익혔습니다. 3주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엄마, 나는 니은, 다는 디귿. 맞죠? 정말 잘했어. 희나는 천재야. 오랜만에 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성취감을 느끼는 표정이었죠. 엄마, 이 글자들은 날 놀리지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희나에게 글자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한글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6주째 되던 날, 희나가 처음으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엄마, 봐요. 사랑이라고 썼어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희나가 스스로 쓴 첫 단어였죠. 희나야, 정말 잘했어. 엄마도 희나를 사랑해. 그날 밤, 희나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일기는 일본어로 써야 하지만 내 진짜 일기는 한글로 쓸래요. 저는 예쁜 일기장을 사줬어요. 표지에 한글로 희나의 비밀 일기라고 써서요. 희나가 첫 일기를 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써내려갔죠. 오늘 엄마와 한글 공부했다. 재미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문학작품보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희나가 학교에 한글 노트를 가져간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유이가 내 노트를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놀렸어요. 이상한 글자 쓴다고. 그런데 다른 애들이 신기해했어요. 무슨 글자냐고 물어봤어요.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희나는 뭐라고 대답했어?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놀림은 받았지만 희나를 보는 시선에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사실 희나가 한글을 배우고 있어. 켄지는 젓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한글? 왜? 저는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어요. 희나의 변화, 자신감 회복, 그리고 학습 효과까지. 그래서 일본어 읽기는 나아졌어? 아직은. 하지만 희나가 달라졌어.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야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희나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계속해봐. 예상외로 수월한 설득이었어요. 그날 밤, 희나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죠. 엄마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한글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도 글을 쓸 수 있어요. 희나가. 눈물이 났어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죠. 희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희나야. 네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야.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학교의 시선, 사회의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희나 자신의 두려움.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희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을 배운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희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희나야, 뭐하니? 비밀이에요.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희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내일 학교에 가져갈 거예요. 한글로 빼곡히 쓴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유이가 또 내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유이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니까. 나는 유이가 읽을 수 없는 글자로 내 마음을 쓸 수 있다. 유이는 이 글자를 영원히 읽지 못할 거다. 희나야, 정말 학교에 가져갈 거야? 네. 일부러 보여줄 거예요. 어차피 못 읽을 테니까요. 걱정도 됐지만 희나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어요. 처음으로 반격할 무기를 갖게 된 전사 같았죠. 다음날 오후, 희나가 신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대성공이에요. 무슨 일이야? 점심시간에 일부러 한글 일기장을 책상 위에 놨어요. 유이가 와서 뺏어갔죠. 그런데 희나가 키득거렸어요. 유이가 한참을 봐도 못 읽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뭐야, 이 이상한 글자는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는 영원히 못 읽을 거야. 이건 똑똑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글자거든. 순간 반 전체가 조용해졌대요. 희나가 유이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애들이 제 일기장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읽는 거야? 하면서요. 희나는 당당하게 말했대요. 이건 한글이라는 특별한 글자야. 나만 읽을 수 있어. 그날 이후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희나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키라는 아이가 희나에게 다가왔대요. 희나야, 나도 그 글자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어? 희나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키가 계속 부탁했대요. 제발, 정말 멋져 보여. 비밀 지킬게. 결국 희나는 사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한글 공부를 했죠. 기역, 니은, 디귿. 와, 정말 쉽다. 희나야, 너 천재 아냐? 처음으로 희나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사키에게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이가 이 상황을 참지 못한 거죠.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유이가 희나의 한글 노트를 빼앗아 찢으려 했어요. 그때 사키가 막아섰대요. 하지 마. 이건 희나 거야. 뭐? 너 지금 이 바보 편드는 거야? 희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보다 훨씬 똑똑해. 이런 멋진 글자를 알고 있잖아. 교실이 술렁였어요. 공부 잘하는 사키가 희나 편을 든 건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하나둘 희나에게 다가왔죠. 나도 배우고 싶어. 정말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 한국 아이돌 이름도 쓸 수 있어? 마지막 질문에 희나가 자신있게 대답했대요. 당연하지. BTS도 블랙핑크도 다 쓸 수 있어. 그러자 여자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대박, 나도 배울래. 어느새 희나 주변에는 작은 그룹이 형성됐어요. 한글 클럽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대요. 하지만 유이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선생님한테 일러바치기까지 했죠. 선생님, 희나가 학교에서 이상한 외국 글자를 가르치고 다녀요. 담임 선생님이 희나를 불렀어요. 희나 양, 이게 무슨 글자니?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요. 왜 학교에서 한국 글자를 쓰니? 희나가 당당하게 대답했대요. 저는 일본 글자를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선생님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쓰지 마렴. 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만 쓸게요. 그날 저녁, 희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줄었어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유이는 어때? 유이는 여전히 절 싫어해요. 하지만 이제 혼자예요. 다른 애들이 유이 말을 안 들어요.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어요. 이지매의 주동자였던 유이가 오히려 고립되고 있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희나가 만든 한글 클럽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비밀 노트도 만들었어요. 한글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못 읽으니까 완전 비밀이에요. 아이들에게 한글은 어른들의 감시에서 벗어난 자유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희나의 변화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는 걸 기대하게 됐죠. 엄마, 오늘은 친구들한테 사랑해를 한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8살 아이가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괴롭히던 교실에서 말이죠.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주일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 씨, 내일 긴급 학부모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학교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학부모가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이 엄마의 표정이 특히 험악했죠. 사토 씨, 설명 좀 해주시죠. 왜 당신 딸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는 겁니까? 직설적인 공격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글자로 비밀 대화를 한대요. 부모가 볼 수 없는 일기를 쓰고요. 한국 문화 침투 아닙니까? 일본 학교에서 이런 게 허용돼도 되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희나는 심한 난독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칠 이유가 됩니까? 유이 엄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희나는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도움이요? 혼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이는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유이 양이 지금까지 희나에게 한 일은 아시나요? 도시락을 버리고 교과서를 찍고
그건 아이들끼리 있는 일이고요. 교장 선생님이 개입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학교 입장도 곤란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는 건. 그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사키 엄마였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사키가 요즘 너무 즐거워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면서요. 그래도 일본 학교에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게 나쁜가요?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어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결국 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당분간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토 씨, 희나 양의 치료에만 집중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희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희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쟤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요. 한글 그만 배울게요. 희나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아야카, 이제 그만하자. 학교랑 싸워서 좋을 게 없어. 하지만 희나도 알아야 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의 말이 현실적이긴 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희나는 한글 노트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에 사키가 찾아왔대요. 희나야, 정말 한글 못 쓰는 거야? 어른들이 하지 말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 클럽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대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 비밀로. 맞아.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저항이 시작된 거예요. 어른들이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아이들이죠. 점심시간, 아이들은 운동장 구석에 모여 손바닥에 한글을 쓰며 놀았대요. 이건 친구야. 이건 행복. 그 모습을 본 다른 반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비밀이야. 한글 클럽 회원만 알 수 있어.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희나가 몰래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손바닥이었죠. 엄마, 봐요. 작은 손바닥에 한글로 포기하지 않을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노트를 못 쓰니까 손에 써요. 물로 지우면 되니까 증거도 안 남아요. 아이들의 지혜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작은 혁명가들, 어른들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글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아이들만의 저항 언어가 된 거죠. 학부모 모임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과학적 증거로 맞서야겠다고. 도쿄대 시절 지도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야마다 교수님은 일본 뇌과학계의 권위자셨죠. 교수님, 제 딸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교수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희나의 난독증, 한글 학습, 그리고 놀라운 변화까지. 흥미롭군요. 한글의 뇌과학적 효과라. 한번 제대로 검사해보면 어떨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연구 윤리상 아야카 씨가 직접 연구를 주도하면 됩니다. 나는 자문만 하고요. 부모 동의도 있고 아이에게 해가 없다면 문제 없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희나의 뇌를 정밀 검사했어요. fMRI를 이용해 일본어를 읽을 때와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동을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보세요, 아야카 씨. 일본어를 읽을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특히 시각 피질 부분이 혼란스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죠. 화면의 뇌 영상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색이었죠. 그런데 한글을 읽을 때는 다음 영상에서는 뇌가 훨씬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어요. 언어 영역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표도 현저히 낮고요.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한글의 잠오 조합 시스템이 난독증 아동의 뇌에 부담을 덜 주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때문이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교수님, 이걸 논문으로. 그래야죠. 제목은 난독증 아동의 한글 학습 효과에 대한 뇌과학적 분석 정도가 어떨까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희나 혼자만의 사례로는 부족했죠. 교수님, 혹시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텐데. 요즘 분위기가.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난독증 자녀를 둔 부모들 모임인데 결국 20명의 아이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됐어요. 모두 난독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6개월간의 연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주 2회씩 한글을 배웠고 매달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야카 씨, 이것 좀 보세요. 20명 중 18명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 학습 후 읽기 속도 평균 40% 향상, 스트레스 호르몬 30% 감소, 자신감 지표 60% 상승. 특히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읽기 능력도 개선됐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대체 문자가 아니라 뇌의 언어 처리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연구에 참여한 한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사토 씨,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책을 읽었어요. 한글로 쓴 동화책이었지만 너무 행복해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쌓여갔어요. 논문 초고가 완성됐을 때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이걸로 학회 발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달에 아시아 뇌과학 학회가 있는데. 하지만 제가 학계를 떠난 지 오래. 아야카 씨는 여전히 훌륭한 연구자예요. 게다가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고요.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교에도 미리 알렸어요.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자 교장도 무시할 수 없었죠. 사토 씨, 정말 학회에서 발표하신다고요? 네. 한글 학습이 난독증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교장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발표 당일 학회장은 가득 찼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왔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쿄대학 출신 사토 아야카입니다. 오늘은 제 딸을 포함한 20명의 난독증 아동이 한글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뇌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는 난독증 아동의 뇌에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인지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글의 과학성이 이렇게 증명되어 기쁩니다. 일본 교수들의 질문도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일본 교육 시스템에도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아이가 배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한 일본인 교수가 다가와 말했죠. 사토 씨, 사실 제 손자도 난독증이에요. 이 연구가 정말 희망이 됩니다. 학회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논문은 국제 저널에 게재가 확정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의 태도 변화였어요. 사토 씨, 축하합니다. 학교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과학의 힘은 위대했어요. 편견과 감정을 넘어 진실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날 밤, 희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한글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 야오, 내일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희나의 환한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학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기적은 아이들의 용기와 가능성이지. 학회 발표 이후 학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한글 금지령은 철회됐고, 오히려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권장됐죠. 하지만 유이마는 여전히 희나를 적대시했어요. 자신의 권력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였겠죠. 어느 날 점심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희나가 전해줬어요. 엄마, 오늘 유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고? 네,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성적표 같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이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과 후, 희나가 교실에서 한글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대요. 갑자기 유이가 다가왔다고. 야, 희나가 긴장했대요. 또 괴롭히려나 싶어서. 뭐야? 유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그거, 정말 쉬워? 뭐가? 한글 말이야.
희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대요. 응, 정말 쉬워. 왜? 유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대요. 나도 사실은 글 읽는 게 너무 어려워.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야.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동안 남을 괴롭혔던 아이가 사실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한자 시험 볼 때마다 지옥 같아. 글자가 막 섞여 보여. 너처럼. 희나가 물었대요. 그래서 날 괴롭혔어? 미안해. 네가 당당하게 못 읽는 걸 보니까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들킬까봐 무서웠어. 두 아이는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희나가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한글.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됐는데도? 괜찮아. 나도 이제 알아. 힘든 마음을. 그날부터 방과 후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유이는 남들 몰래 희나에게 한글을 배웠죠. 놀라운 건 유이의 학습 속도였어요. 역시 똑똑한 아이였던 거예요. 단지 일본 문자 체계가 맞지 않았을 뿐. 희나야, 이거 봐. 친구라고 썼어. 와, 진짜 잘했다. 3주 만에 유이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오늘 희나와 공부했다. 재미있었다. 희나는 좋은 선생님이다. 유이가 쓴 첫 일기였어요. 어느 날, 유이가 희나에게 편지를 줬대요. 한글로 쓴 사과 편지였죠. 희나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너는 용감해. 나는 겁쟁이였어. 이제 친구가 되고 싶어. 유이가. 희나는 그 편지를 보고 또 울었대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아침 조회 시간, 유이가 반전체 앞에 섰대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희나를 괴롭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 저도 글 읽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희나가 저를 용서하고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희나는 정말 멋진 친구예요. 앞으로는 제가 희나를 지켜줄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교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글 클럽은 공식 동아리가 됐고, 유이는 부회장이 됐어요. 회장은 당연히 희나였고요. 우리 동아리 목표는 모든 친구가 행복하게 읽고 쓰는 교실이에요. 유이가 외쳤어요. 가장 놀란 건 유이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유이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도 즐거워하고. 유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사토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 아이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함께 한글 동화책을 만들기도 했죠. 제목은 글자가 춤추는 아이들이었어요. 옛날에 글자를 무서워하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법의 글자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현실에서처럼요. 어느 날 유이가 희나에게 말했대요. 희나야, 네가 나를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증오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더 큰 힘이 있다. 이지메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기적.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어요. 유이의 공개 사과와 변화는 작은 교실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처음엔 학교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이지메를 극복한 특별한 우정, 한글이 만든 기적. 그런데 이 기사를 본 한 교육 전문 기자가 관심을 가졌죠. 며칠 후 주요 일간지에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도쿄대 출신 엄마가 한글로 딸의 난독증과 이지메를 극복하다.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특히 희나와 유이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우리 아이도 이지메로 고통받고 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놀랍네요. 일본 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NHK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 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바꾼 일본 교실이라는 제목으로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됐어요. 희나의 일상, 한글 클럽 활동, 그리고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희나와 유이가 함께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사랑이에요. 시옷, 아, 리을, 아,
응. 우와. 정말 쉽다. 새로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방송 당일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특히 희나의 인터뷰가 화제였죠. 전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한글이 저에게 용기를 줬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 직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한글 교실을 열 수 있나요?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 난독증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문부과학성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대한 문자 교육 검토. 공식 발표가 나왔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세종학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난독증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희망 한글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열렸죠. 오사카에서 온 메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토 선생님, 우리 아들이 10살인데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짧은 동화책을 읽었어요. 아이가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효과는 숫자로도 증명됐어요. 프로그램 참여 아동 300명 중 80%가 읽기 능력 향상 90%가 자신감 상승 70%가 학교 생활 개선. 언론은 이를 한글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회 인식이었어요. 한 교육 평론가가 쓴 칼럼이 화제가 됐죠. 한글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정말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즘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유이 스토리가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할머니였어요. 저는 한글학회에서 왔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희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훈민정음 복사본이었죠. 이게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쓰인 책이란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야. 희나는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일본 전역에 50여 개의 한글 교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왔죠. 유네스코에서 희망 한글 프로젝트를 우수 교육 혁신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적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시상식에서 희나가 대표로 발표했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다리예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게 해준 선물이에요. 옆에 선유이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글 안에서는 모두 평등해요. 그게 가장 멋진 점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엄마의 절박함이, 한 아이의 용기가, 그리고 600년 전 한 왕의 사랑이 만나 기적을 만든 거예요. 유네스코 시상식 이후 희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다른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어요. 10살이 된 희나는 이제 당당한 작은 활동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한글 학습 교재를 만들고 싶어요. 이짐에 당하는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책이요. 희나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재였죠. 제목은 괴롭힘을 이기는 마법의 글자. 유이와 함께 준비했어요. 두 아이는 매일 방과 후에 모여 내용을 짰죠. 첫 장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로 시작하자. 좋아.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넣자. 교재의 구성은 특별했어요. 첫째 장 한글과의 첫 만남.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장 기억 니은과 친구 되기. 쉽고 재미있어요. 셋째 장 나의 첫 한글 일기. 비밀을 간직해요. 넷째 장 친구와 함께하는 한글. 우정을 나누어. 다섯째 장 당당하게 살아가기. 너는 특별해요. 각 장마다 희나와 유이의 실제 경험담이 들어갔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한글은 날 배신하지 않았어. 실수해도 괜찮아. 한글은 널 기다려줄 거야.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용기 주문이었어요. 글자가 춤춰도 괜찮아. 내 속도로 가면 돼. 한글이 지켜줄 거야. 너는 충분히 멋져. 일러스트는 희나가 직접 그렸어요. 난독증이 있어도 그림 실력은 뛰어났거든요.
춤추는 글자들, 웃는 한글 자음들, 손잡은 아이들. 따뜻하고 희망적인 그림들이었죠. 출판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였죠. 이런 책이 정말 필요했어요.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책이 나오던 날 작은 출간 기념회를 열었어요. 놀랍게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짐의 피해자 가족들, 교사들, 그리고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 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자가 춤추는 아이 희나예요. 한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 책은 예전에 저 같은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혼자라고 느끼는 친구들, 글자가 무서운 친구들,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 유이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한 것도 돼요. 저처럼요. 우리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책은 첫 주에 10,000부가 팔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응이었죠. 전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희나 양 덕분에 우리 딸이 웃었어요. 아들이 이 책을 보고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교사로서 정말 필요한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홋카이도에서 왔어요. 나는 12살 마사키야. 나도 글자를 못 읽어서 매일 맞았어. 죽고 싶었어. 그런데 내 책을 보고 용기가 생겼어. 나도 한글을 배워볼게. 고마워. 희나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어요. 한글과 일본어로. 마사키야, 넌 혼자가 아니야. 한글이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포기하지 마. 책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어요. 이짐의 피해 아동을 위한 한글 교실 운영 기금으로요. 한국 정부에서도 화답했어요. 희나 양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하고 한국 아이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10살 소녀가 만든 작은 책이 한일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희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하지. 네가 한글의 진짜 의미를 실현하고 있잖아. 진짜 의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훈민정음의 정신이야. 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작은 세종대왕이네요. 맞아요. 이 작은 소녀는 600년 전 위대한 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책은 계속 확산되어 중국어, 영어로도 번역됐어요. 전 세계 난독증 아동들에게 한글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1년 후, 드디어 한국 방문의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았어요. 희나를 환영합니다.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난독증 아동들이었죠. 우리도 희나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희나는 한국말을 못했지만 한글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함께 공부해요. 첫 일정은 세종대왕 동상 참배였어요. 거대한 동상 앞에서 희나는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정말 멋진 분이었네요. 안내를 맡은 김수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하셨죠. 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네요. 글을 못 읽어서 괴롭힘 당하는 거.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봤어요.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희나가 천천히 읽었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와, 정말 읽을 수 있어요. 600년 전 문서를 현대의 일본 아이가 읽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한국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한국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별 수업이 준비돼 있었죠. 오늘은 한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눠볼 거예요. 아이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일본 친구야, 놀러와. 김치 맛있어. 한국 친구야, 고마워. 우리 친구하자. 언어는 달라도 한글로 마음이 통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환송만찬이었어요. 한국 교육부 장관이 희나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죠. 한글 홍보대사 임명장. 희나 양은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특별한 대사입니다. 희나가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한글은 저를 바꿨어요. 그리고 제 친구 유이도 바꿨어요. 이제는 더 많은 친구들을 바꾸고 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희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평화학교. 이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한글을 배우며 화해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수업에 20명이 모였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모두 평등해요. 한글 앞에서는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희나와 유이가 함께 가르쳤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한글 공부 친구가 됐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너도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제 우리 친구야. 한글이 만든 또 다른 기적이었죠. 마지막 수업 날, 희나가 말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우리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요. 아이들이 한글로 구호를 외쳤어요. 차별 없는 문자, 차별 없는 세상. 그날 밤, 희나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한글을 배운 지 3년이 됐다. 3년 전 나는 글자가 무서운 아이였다. 학교도 무서웠고, 친구도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에게는 한글이라는 친구가 있고, 유이라는 진짜 친구가 있다. 그리고 나처럼 아픈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엄마, 한글, 세종대왕님,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는 그 일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600년 전 한왕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시공을 초월해 꽃을 피웠다고. 그리고 그 꽃은 이제 전 세계로 향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희나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죠. 한글이 준 가장 큰 선물은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는 용기,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글자와 싸우고 있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글로 이지메를 극복하고 일본 교육계의 기적을 일으킨 희나와 아야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현대 일본의 한 교실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보셨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한글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희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